네, 안녕하세요. 포털브레이브 유겸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헤드폰 음감 계절이 돌아왔다는 뜻이겠죠. 마침 이런 날씨가 추워지는 타이밍에 괜찮은 헤드폰을 하나 협찬을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i900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죠. 제나이저에서 새롭게 모니터링용 헤드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HD400 프로도 주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때 쓰는 그 모니터링 용도로 출시가 된 프로 오디오 제품이고요. 이 제나이저의 제품들은 크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음감용이고요. 그 제품명 뒤에 프로가 붙으면 프로 오디오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프로 오디오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하더라도 음악을 감상하는 데에서는 두 가지 라인 모두 다 똑같습니다. 기능상 틀린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제품 목적에 따라서 소리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편입니다. 듣는 이에게 음악을 듣는 재미를 보다도 충분히 선사를 것인가, 표준적이고 정확성을 추구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제품 카테고리와 튜닝 스타일이 완벽하게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용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주로 뮤지션들이 인이어로 쓰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작업 용도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기 소리, 보컬 소리가 보다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반면 일반적으로 음감하시는 분들에게 이어폰이라든지 헤드폰은 곡 전체를 원래 녹음보다도 더 넓고 생생하고 부드럽거나 입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을 보다 듣기 좋게 들려주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용도와 음감용 헤드폰은 추구하는 소리의 방향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오디오 목적 외에도 이 모니터링, 이 헤드폰을 음감하시는 분들이 취향에 맞아서 선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음감러의 입장에서 이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제나이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모니터링 헤드폰은 스펙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고급기가 되겠고, 고급기로 갈수록 주파수 응답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등 보다 상급기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HD400 프로는 오픈형 제품이고요. 임피던스가 120옴, 그다음에 감도는 110dB, THD는 0.05% 미만, 주파수 응답 범위는 12Hz에서 38,000Hz까지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딱 아시겠죠? 이전까지의 모니터링 헤드폰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녀석 전에도 모니터링으로 오픈형 헤드폰을 만든 적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나이저의 모니터링 헤드폰 중에서는 이 녀석만 유일하게 오픈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오픈형 헤드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구조적으로도 잘만 만들게 되면 밀폐형보다 오픈형 헤드폰이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컴 내에서 소리가 서로 엉기는 일도 없고, 무대의 개방감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밀폐형보다 이 개방형, 오픈형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앰프만 받쳐준다면 보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고임피던스 헤드폰이라는 점도 꼽을 수가 있겠고, 확실하게 개선이 된 고역 응답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제품들보다는 향상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성품은 스프링처럼 돌돌 말린 이 3m짜리 옛날 전화선 같은 그런 모양의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1.8m의 일자 케이블, 그리고 3.5에서 6.3 변환 단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3m짜리 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줄이 좀 꼬인다든지 걸리적거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다가. 근데 이런 형태의 케이블들은 길이가 충분히 길면서도 선 정리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참고로 이 헤드폰을 사면 구성품 안에 그 흔한 케이스조차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제나이저에서 이 녀석은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실내에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구성품을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모니터링 헤드폰의 덕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착용감과 무게입니다. 오래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작업용이니까. 이 모니터링 헤드폰 착용감이 안 좋고 무거우면 정말 목 디스크 걸리기가 딱 좋거든요. HD400 프로는 케이블을 제외하고 무게가 약 240g입니다. 사용 중에 헤드폰이 모두 500g을 기본적으로 다 넘기는데, 저한테 이 녀석은 정말 깃털 같은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쓰고 몇 시간 동안 제가 요새 작업하는 게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고 가벼워서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모니터링 헤드폰 용도는 이 전에 리뷰를 했었죠. 요 헤드의 헤드폰인데요. 이게 음질은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는데 너무 무거워요. 780g인가 해서 이걸 저는 1시간 정도 쓰면 목이 뻐근해서 좀 쉬었다 써야 되고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로 고가의 제품들이 하드웨어적 구조도 그렇고 투입되는 물량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주로 음감용 헤드폰이 많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 제나이저 같은 경우 헤어밴드 부분이 조금 제 기준에서는 아주 편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무게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요 모양이라든지 이 정수리 쪽에 살짝 집중돼서 눌리는 듯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워낙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아무리 눌린다고 하더라도 뭐 무겁다든지 아픈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감상용이 됐든 작업용이 됐든 일단 이 HD400 프로와 같이 주로 실내에서 오래 쓰는 헤드폰이라면 오래 착용을 하더라도 뭐 무게, 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게 일단 1순위겠죠.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합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아무래도 작업용이다 보니까 뭐 사용 시간도 많을 테고요. 작업하면서 또 애지중지 헤드폰을 뭐 사용하는 것도 좀 웃기죠. 편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고장날 일이 없는 것이 좋을 텐데요. 우선 헤어밴드, 이어컵 주변에 뭐 전반적인 제품의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 고급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마감을 비롯해서 만듦새는 완성도가 꽤 높았습니다. 뭐 유격도 없고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역시나 이 제나이저 클래스가 잘 느껴졌고요. 헤어밴드 한쪽 측면에 제나이저라고 영문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도 디자인 포인트 되겠습니다. 뭐 헤어밴드 길이 조절은 널널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대두가 사용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길이 조절 파트가 조금 더 좀 뻑뻑하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으로 좀 표시를 해주면 좌우 조절할 때 좀 편할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게 제가 사용할 때 조금 불편했습니다. HD400 프로는 힌지 부분의 각도 조절도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헤드폰의 착용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죠. 근데 기본은 착용을 했을 때 이 이어 패드가 옆머리에 딱 밀착이 되어야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아야 하거든요. 이 사람마다 착용할 때 사람들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텐데 뭐 정확하게 양쪽 옆면에서 딱 밀착을 시켜 착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착용을 해서 각을 줘서 뭐 헤드폰을 착용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저는 뭐 공간 표현에서 약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어컵을 보시면 뭐 그릴 재질은 금속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헤어밴드와 이어 패드 이 부분은 벨루어 패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름에 사용하면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착용감은 부들부들하니 아주 좋았습니다. 이 헤어밴드 쪽의 벨루어 패드는 접착제로 붙여놨고요. 이어 패드도 접착제 같긴 한데 이게 쉽게 잘 떨어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어 패드 역시나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용하다가 좀 뭐 오래 사용해서 닳거나 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교체가 가능한지는 나중에 제나이저한테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이블은 탈착식에 이 헤드폰 쪽은 2.5mm 잭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깊숙하게 끼운 다음에 돌려서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확 당겨지거나 해도 분리가 되지가 않는데 이 부분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밖에 출력단 쪽 단자도 단선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어디 뭐 찍히거나 일부러 자르지 않는 이상은 단선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만져봤을 때에는 헤어밴드 길이 조절 부분을 제외를 하고는 이 전반적인 내구성이나 만듦새 모두 무난한 편입니다. 이 모니터링 헤드폰이라면 음감용 헤드폰과는 달리 최대한 자기 개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지금 제 입장이고요. 우리가 종종 하만 타겟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만 타겟이 이 해가 바뀔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역 부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링 헤드폰도 뭐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저역을 좀 올려야 되느냐? 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니터링 헤드폰은 이 마치 표준어처럼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평면적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엔지니어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트렌드에 맞춰서 마스터링 단계에서 뭐 저역을 좀 올린다든지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헤드폰이 저역이 묵직하다든지 뭐 공간 표현이 넓다든지 잔향감이 좋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뭐 장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저 인풋을 인풋 그대로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모니터링 헤드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나이저가 HD800 시리즈라는 그 희대의 음감용과 모니터링 모든 면을 다 잡은 헤드폰을 만든 그런 브랜드잖아요. 기본이 되는 소리의 방향을 잘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HD400 프로를 들어보면 아, 이 녀석 역시 참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 최애 아티스트죠. 이 아델의 신곡 이 30에 들어있는 노래를 또 들어봤습니다. 5번 트랙에 오마이갓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곡이 좀 따져볼 게 많은 곡이었습니다. 일단 보컬 따져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컬하고 함께 등장하는 그 저역의 둥둥거리는 비트, 그 다음에 곡 중반부터 함께 들리는 박수 소리까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세밀하게 표현이 되는지 따져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HD400 프로로 이 곡을 들었을 때의 첫인상은 소리를 굉장히 카랑카랑하게 들려준다 였습니다. 이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나온 제품답게
전체적인 음상이 굉장히 가깝게 앞쪽으로 당겨져서 또렷하게 들렸고요. 이 무대의 틀과 규모도 굉장히 잘 잡혀서 들렸습니다. 당연히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 그 규격이 머릿속에 딱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처럼 그 틀이 잘 잡혀서 그렇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명확했어요. 저는 HD400 프로의 최대의 장점을 꼽는다면 이 정의감을 꼽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악기의 배치라든지 음상의 이 외곽선이 머릿속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분리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소리겠죠. 아델의 보컬, 각 세션들, 그 다음 배경의 그 비트 하나하나 집중만 하면 다 나누어서 찾아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리도가 확실한 소리였습니다. 확실히 모니터링 이어폰이다 보니까 평소에 듣던 이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저역의 안감이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다라는 느낌은 들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에 저역이 굉장히 빠르고 윤곽도 뚜렷한 편인데 묵직한 맛은 없는 그런 소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곡을 다른 헤드폰으로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 그 소리 차이를 확실히 더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사용 중인 이 유토피아라든지 헤드폰 요걸로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봤어요. 먼저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음감용 헤드폰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급 헤드폰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듣는 재미 쪽을 극대화시킨 그런 헤드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으로 들으면 이 소리가 하나씩 쌓일수록 각 파트의 소리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좀 융화되면서 굉장히 박력 있는 소리를 내어줍니다. 반면에 또 이 곡을 이 헤드폰으로 듣게 되면 유토피아보다는 한결 정돈되고 악기의 파트별 구분이 뚜렷해지고요. 무대의 모양이나 규격도 보다 좀 틀을 잘 명확하게 잡혀서 들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이 HD400 프로만큼은 아니고요. 다만 헤드폰 쪽이 보다 이 잔향감 이 면에서는 훨씬 더 듣기 좋았습니다. 이 녀석들에 비한다면 HD400 프로는 상대적으로 날이 좀 많이 선 듯한 딱딱한 질감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생생하고 가까우면서도 선이 확실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해본 곡은 재즈 장르 앨범이고요. 이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그리고 그 인사이드 스트레이트의 신보 라이브 앳 빌리지 뱅가드라는 앨범을 들어봤습니다. 앨범명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이게 라이브 앨범이에요. 이 팀의 리더 크리스찬 맥브라이드는 당대 최고의 재즈 베이시스트라고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수많은 전설적인 재즈 아티스트 앨범에 세션으로 참여를 했고요. 프레디 어버드, 칙코리아, 팻 메시니 등 전설들과 함께한 재즈계 전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앨범이 녹음된 이 빌리지 뱅가드라는 곳은 뉴욕에 있는 재즈 성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재즈 바입니다. 정말 많은 재즈 라이브 앨범들이 이곳에서 녹음이 됐고요. 국어 사전에도 빌리지 뱅가드가 등재가 되어 있을 만큼 정말 전설적인 재즈 바인데요. 사진으로 보니까 이곳 구조가 무대하고 관객석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관객들이 술을 즐기고 한쪽에서는 재즈 세션들이 연주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감이 엄청난 앨범이에요. 이 앨범의 마지막 7번 트랙에 이 스틱 앤 무브라는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tempo의 곡인데 중간에 드럼하고 베이스가 솔로 파트가 나옵니다. 이 두 악기의 질감이라든지 역대의 양감을 한번 귀여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HD400 프로로 이 곡을 들어보면 드럼의 타격음이라든지 베이스 현을 튕겼을 때 그 탱탱한 음성 표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소리 표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확 살아나는 그런 전달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소 평면적으로 들려주는 편이긴 한데 셋 중에서는 음상을 가장 앞쪽으로 당겨서 들려주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들려줍니다. 이게 이 제품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공연을 듣는데도 마치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걸 듣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앨범의 마지막 이제 곡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크리스찬 맥브라이드가 이 세션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걸 HD400 프로로 들었을 때는 정말 내 앞에서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듯한 그 정도로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들려주더라고요. 정말 딱 모니터링 헤드폰스러운 소리였죠. 네, 지금까지 제나이저에서 출시한 모니터링 헤드폰 HD400 프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참 잘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사용성, 편의성, 소리 모든 면에서 충분히 호평을 할 만한 그런 제품이었고요. 특히나 이 실내 작업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다른 분들도 대부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일반 음감용으로 사용하는 데도 적합한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50 언더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헤드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음상을 좀 가깝게, 그 다음에 선명하게, 뭐 무대 규모보다는 좀 정의감 표현 쪽에 그 취향, 성향에 맞는 그런 분들께는 당연히 이 제품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저역이 묵직한 양감이라든지 넓게 공간을 퍼뜨려서 확산감 있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하나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제품을 협찬을 해주신 수입사 진어프로의 이 스토어팜과 자사몰에서 HD400 프로를 구입을 하실 때 이 구매 요청 사항란에 포터블 웨이브라고 기입을 해서 주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뭐 구매하시는 김에 커피 쿠폰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짬이 안 돼가지고 공구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뭐 조금이나마 구독자분들께 챙겨드릴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쁩니다. 네,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이게 내가 오픈형 헤드폰으로 나온 걸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나이즈에서 출시한 제품들이 대부분 오픈형이 밀폐형보다 소리가 좋아. HD 800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800이랑 800S가 출시한 다음에 진짜 긴 시간 동안 레퍼런스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820이 나왔어. 820이 밀폐형으로 나왔는데 밀폐형으로 나올 때 그 설명이 밀폐형임에도 800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했어. 이게 뭐 이 소리가 더 좋아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나이저 측에서도 못 따라간다는 거지. 800의 소리 이상을 밀폐형으로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뭐 표현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그 제품이 출시를 한 다음에 내가 리뷰를 했는데 그때도 내가 들었을 때 느낀 점이 그 총평을 할 때 뭐 820이 기술적으로는 혁신이 있을 수가 있고 소리도 나름의 뭐 괜찮게 뽑았고 나름의 개성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나이즈에서 만든 최고의 소리는 HD800 시리즈다 라고 결론을 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오픈형이 조금 더 나은 면이 많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품도 모니터링 헤드폰 내가 몇 개를 들어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음감용으로도 적합한, 잘 맞는. 근데 요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 연말이라 프로젝트 마무리하려고 이걸 끼고 진짜 몇 시간 동안 계속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편해. 그리고 보컬, 그러니까 나는 보컬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가 진짜 또박또박 또렷하게 잘 들리더라. 뭐 꼭 음악 작업이 아니더라도 나같이 어떤 음성 듣고 하는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헤드폰이 아닌가. 한 잘 나왔네 요 정도.